여수 오천산단 앞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산단업체들의 오폐수 무단 방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순천 월등에서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맛도 좋고 작황도 좋지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걱정입니다. 전남과 경남을 잇는 남해안 벨트가 하나의 해안권 관광 거점으로 개발됩니다. 양 지역을 연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관광 상품 마케팅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보호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광양시가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순천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오천동 해안가의 오염이 심각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바지락과 해조류는 사라진 지 오래고 바다가 썩어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여수 오천산단. 인근 해안가를 굴삭기로 파봤습니다. 검게 변한 돌덩이와 자갈, 모래까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악취가 진동해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 이미 해안가 바닥은 자정 능력을 잃고 썩은 지 오래됐습니다. 주민들은 여름철 악취는 말할 것도 없이 주변 생태계까지 파괴됐다고 말합니다. 해양 오염으로 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이었던 바지락과 멍게, 미역 등은 이미 씨가 말랐습니다. 이게 바다가 오염이 돼갖고 많이 잡히지도 않고 우리가 해산물을 많이 해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은 오염 원인을 수십 년간 오천산단 업체들이 오폐수를 해안가에 무단 방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라도 해안가를 살리기 위한 정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해저도 오염된 것 실태를 갖다 확인을 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을 해갖고 후손에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산단 입주 업체들은 해수 처리장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오폐수를 처리한다지만 시 당국의 체계적인 실태 조사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오지게 했으면은 지금 그 자체 경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당장 시급하게 움직여서 하여튼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염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근 주민들의 피해 속에 산단 주변 해안가가 검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의 특산물인 월등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당도가 높고 생산량도 늘었지만 전국적인 과잉 공급으로 가격은 예년만 못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붉게 익은 복숭아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확에 나섭니다. 순천의 특산물로 꼽히는 월등 복숭아가 지난달 말부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저 생종치고는 새품종이라 맛이 달고 좋습니다. 가격도 단단하고. 월등 지역의 복숭아 재배 규모는 160여 농가에 112헥타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1,25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과육이 한창 무르익을 시기인 6월에 일조량이 풍부해져 당도도 예년보다 높습니다. 서울 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서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격이 걱정입니다. 2.5kg 한 상자 출하 가격은 지난해보다 2,000원 정도 떨어진 21,000원 수준. 경북 지역 상당수의 포도 재배 농가들이 복숭아 농사로 전환하면서 시장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 4년 있으면 아마 큰 타격을 받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방 어렵더라도 공수는 시작한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이달 중순부터 복숭아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복숭아 축제를 통해 전국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에서 경남 거제에 이르는 남해안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과 경남 남해, 하동, 통영, 거제를 잇는 남해안 벨트를 관광형 해안권 발전 거점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의 관광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강점을 가진 주제를 찾아낸 뒤 연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상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국내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진통 끝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늘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의회 운영위원장에 신민호, 행정자치위원장에 박용훈, 문화경제위원장에 나한수, 도시건설위원장에 김인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상임위원회 배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이 불만을 표출하며 사흘 연속 부결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율촌 일산단의 입출항 선박이 최대 3만 톤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율촌 일산단 입출항 선박의 운항 안전과 효율적 항만 운영을 위해 모두 247억 원을 들여 진입항로 준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착공해 2년여의 준설 공사를 마치면 율촌산단 전면 항로 폭만 250m, 수심 12m 이상으로 3만 톤급 선박의 입출항도 가능해져 율촌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산단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온 여수 호남화력 1, 2호기가 문을 닫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인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수명 종료 시점인 오는 2021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50만 킬로와트 규모로 40년 이상 된 호남화력발전소가 시설 노후화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자리에는 LNG 복합 형태의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여수산단 전력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참석하지 않아 다소 맥빠진 간담회가 이뤄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 23명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에너지밸리, 문화전당 활성화에 지원을 요구했고 전라남도는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는 자동차 100만 대 곧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를 하는 일입니다.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예산을 청해 그리고 농수로 확보 예산 이런 것들이 추경에 논의가 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시도 간 상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공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들도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도에서 거기서 이제 예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지역구 출신으로서 많이 도와달라는 그 말씀이 계셨고요.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전라남도에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서와 동해 이런 지역 소지역 갈등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있을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경 예산 편성 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초청 대상 가운데는 정부와의 다리를 놓아줄 새누리당 심재철 부의장과 이정현 의원, 신나라 의원 등이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에서도 신공항 바람이 불면서 제2의 영남권 신공항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 전주를 찾은 추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만금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며 전북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여당에서도 새만금 신공항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주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에 국제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과 광주 전남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광주 전남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무한공항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새만금 신공항 공약 남발로 호남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5차 중기 공항 발전 5개년 계획과도 배치되고 두 번째로는 전북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일자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당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보호수들에 대해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유당공원의 이팝나무 등 97그루의 천연기념물과 느티나무 등 150여 그루 보호수의 생육 환경과 상태를 조사한 결과 고사지가 부러지고 옛 모습을 잃은 상태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기념물과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나무 보호관리 전문기관인 순천대학교 수목보호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수목 진단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학 테러 발생 때 관계기관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모의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여수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 테러 모의 훈련을 펼쳤습니다. 오늘 훈련은 공장 내에 테러 용의자 2명이 침입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염산 수소가스가 누출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뒤 이에 대처하는 유관기관의 대응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도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광양과 순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 어린이집 12곳을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가운데 현재 도내에서 광양시와 순천시가 각각 12군데로 가장 많고 여수가 11군데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국비와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 관리를 해나가는 보육시설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사업장의 임금 피크제 도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역 임금 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지난 2014년 2개 업체에서 지난해 13개 업체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7개 업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는 올해 상반기에만 145명에게 2억 5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광양시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역 내 안전지도를 구축합니다. 광양시는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생활지리 정보 시스템에 병원과 의원, 대피시설, 급수시설, 사고지역과 범죄지역 등 739개소를 표기해 지도 형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